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절에 따른 을의 유용한 글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의 경우에 을이란 게 뭐냐는 거죠. 자, 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약초라는 것입니다. 약초. 자, 그리고 또 식품이라는 것이죠. 식품. 자, 우리가 보면 쌀 같은 것이죠. 자, 주로 먹는 곡식이라는 것이죠. 음식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초나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이 약초나 식품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계절 모두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우리가 사주 첩경에 봤을 때 을일주를 보고 뭐라고 설명을 해놨습니까? 말로 먹고 사는 직업 하여 보고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떠나서 을일주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이제 말로 먹고 사는 을이라는 것을 그대로 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계절 모두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무조건 거의 을이 일과 시에 을이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이 을이라는 글자를 써먹고 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제 갑을병정, 무게경신, 임계 이 10개의 천간 중에서도 이 을만의 유독 독특한 특색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사계절 모두 사용하는데 보통 추울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을이라는 게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게 햇볕이죠. 햇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글자가 이 을에게는 좋을까요? 즉 병이라는 글자 또는 뱀사자라는 글자가 있어져야, 즉 추운 때에는 이러한 따뜻한 햇볕을 받아서 실제로는 이 을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식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의 개념으로 해서 개수나 자수가 있어줘야 실제로는 이것이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성으로 육친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또 병사를 식신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을이 살기 위한 조건에서 이 을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머금고 자라며 그리고 이 물이 있어줘야지 생명력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자, 천간에 예를 들어서 을이 개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냐는 것이죠. 자, 지지로 내리면 묘가 되고 개수는 지자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형살에 준한다는 것이죠. 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벌, 수술, 가공성을 뜻한다는 것이죠. 즉 팔자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러한 형벌권을 가지거나 수술권을 가지거나 큰 물성의 가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천간에 이러한 글자가 있다는 것은 폼나는 직업 특성을 가지고 있고, 즉 누구나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지에 있다면 실력자, 이제 실제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다루는 그러한 직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형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 검, 경 또는 어떤 것이 공무원도 있죠. 공무원. 그리고 또 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수, 교사.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남들에게 형벌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형벌권을 가진 직업이 되고, 수술은 뭡니까? 의료 분야죠. 의료. 즉 의사라든지 의사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분야에서 실제적으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가공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이 자묘라는 게 자라는 것은 굉장히 세밀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아주 이 묘라는 것이 이제
이 형사를 가하는 것이 되므로 이게 보면은 가공성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큰 물성의 제조 생산 또는 아주 미세한 즉 정밀한이라는 거죠. 정밀한 분야의 제조 생산에서도 그것이 크게 쓰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글자가 있어 줄 때 이럴 때 좋은 즉 이제 높은 기격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강합니까? 양이 강하다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보통 한 70% 정도는 양이 강한 팔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때에도 실제로는 뭐라고 했죠? 사계절 모두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 되고, 자, 그리고, 여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름은 또 실제로는 양이 강한 팔자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특히 여름철에 실제로는 4, 5미를 여름이라고 하죠. 그때는 지지에 신금이 있어줘야 음양의 강약을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 여름도 기본적으로 양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 더울 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 중에서도 어떤 물? 개수와 자수가 있으면 그것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이전에 무엇을 쓰냐면 을을 우선 사용한다는 거죠. 이 을을 사용하고서 보통 이 을이 2번 정도 대운에서 훼손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개나 자수의 글자로 직업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이 강한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자, 가을에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추워지기 시작하면 무엇을 쓰겠냐는 것이죠. 즉 병과 사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를 쓰는데 그래도 이때도 을을 우선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사계절 모두 우리가 먹는 것을 사계절 모두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사계절 모두 사용하는 것이 이 을의 기본적인 특색이라는 것이죠. 자, 겨울에는 더더욱 추워진다는 것이죠. 더더욱 추워지는 계절에서는 실제로는 무엇이 병과 사가 가을보다 더 중요한 글자가 되겠죠. 그래도 이때에도 실제로는 을이라는 것은 을을 우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일시에 이런 식으로 을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운명 감정이 조금 쉬운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음양을 무시하고서 먼저 을을 채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을이 훼손, 즉 훼손이라는 것은 대운에서 실제적으로는 2번 이상 훼손을 가질 때, 자, 이럴 경우 보통 이런 차선책의 글자가 있다면, 유용한 글자가 있다면 그것으로 직업을 변경하게 되고, 그것이 없다면 그대로 을을 계속 죽을 때까지 써먹고 가는 팔자들이 실제로는 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을이라는 것이 그냥 이런 글자가 없었을 때 보통 을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천간에 떴을 때는 보통 한의사들도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는 어디에 간다고요? 수술이죠. 의료계통으로도 많이 있었던 분들도 많고, 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이미용도 되겠지만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 뭡니까? 보통 애들을 가르치는 직업, 또 꾸미고 장식하고 기르고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자, 그런 쪽에서 많은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을일주라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계절에 따른 유용한 글자인 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통보감에 나온 내용에서 을의 보통 유용한 글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에는 보통 우리가 공통보감은 여러 가지 글자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뭐 인월의 을목은 병과 개를 실제로는 쓴다.
병화를 취하여 한기를 해고하고 개수의 자윤을 취하되 또는 병화를 공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는 화가 많으면 개수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다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후학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너무나 힘든 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임묘진월은 실제로 봄을 상징하죠. 사오미는 여름을 상징하고 신유술은 가을이고요. 해자축은 겨울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봄, 여름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강한 계절이냐면 양이 강한 계절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유술, 해자축은 음이 강한 계절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인월이라고 하더라도 자, 인월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월이므로 양이 강한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연에 쥐자자가 있었고, 그리고 시에서 만약에 뭐 원숭이 신자가 있다, 이런 제외하고서 예를 들어서 미가 없을 경우입니다. 미가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해석을 해본다면, 자, 이 인에서 쥐자자는 천간으로 들면 개수가 되겠죠. 개수는 인에서 12운성상 목욕지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목욕지에 해당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음양의 강약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가 되는데, 시가 음의 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음의 시가 합도 되겠지만, 이 음의 시가 인묘나 다른 인묘의 기운이나 합에 의해서 그런 훼손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 양강이 아니라 양강의 계절에 태어났어도 이 음이 양을 대적할 만하여 그 이긴이, 즉 음강인 팔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양이 그냥 순수히 강했을 때는 개수, 즉 음의 글자를 유용한 글자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인묘 진월에서는 쥐자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음양의 강약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되는데, 양이 강한 계절에 태어나더라도 팔자에 있는 지지의 구조에 의해서 음강으로 팔자가 바뀌었을 경우, 자, 그럴 때에는 이제 어떤 글자를 쓰냐는 것이죠. 양이 강한 계절에 태어났어도 양의 글자인 병의 글자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통보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음양의 강약을 따져서 어떤 글자를 먼저 쓰고 어떤 글자를 나중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 놓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글자를 암기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글자만 봤을 때, 을이란 글자만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은데 천간이 몇 개입니까? 10개의 천간이 나오죠. 그러면 그 자체를 모두 다 암기하고서 그때그때 판단해, 그걸 암기만 한다고 해서 그 글자가 어떤 글자를 먼저 쓰고 어떤 글자를 나중에 쓸지도 그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가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제가 봄에는 어떤 글자가, 즉 봄은 보통 을을 쓰고 여름의 글자는 더운 계절이므로 보통 빗물인 개수나 자수를 우선 쓰고, 그리고 가을의 경우에서는 무엇을 쓴다고 했습니까?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니 이제 보통 병이나 살을 먼저 쓴다고 했죠. 제가 봄에는 을을 사용한다고 했고, 여름에는 더운 계절이므로 개수나 자수, 그리고 가을에서는 병화나 사화, 그리고 겨울에서도 병이나 살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음이 강할 때는 양을 쓰게 되고 양이 강할 때는 음을 쓴다는 논리죠. 자, 그런데 음양이 실제로는 지지의 구성에 따라서 강약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오미 월에서는 지지에 신금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사에서 장생을 하고 오에서 목욕하고 미에서 관대를 하니 음양이 바뀔 조건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살을 인묘시키는 개술자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음양의 강약이 바뀔 수 있을 때에는, 그때는 또 다른 글자를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양의 글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것은 약초나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사계절 내내 먼저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을을 첫 번째는 사용하고, 그리고 차선책으로 두 번째 개수나 자수, 그 다음에 가을에서는 을을 먼저 쓰고 두 번째 병화나 사화, 그리고 겨울에서도 우선적으로 을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병화나 사화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보감에서도 보면은 봄철에 병화와 개수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도, 음이 강해진다면 병화를 다음 차선책으로 쓸 것이요, 기본적으로 봄이니까 양이 강한 계절의 양강으로 본다면 그러면 차선책으로 개수를 쓰게 된다는 논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묘월 같은 경우에 공통보감에서는 개수로서 목을 자양하고 병화라서 설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금이 나타난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본다면 어쨌든 병과 개를 쓴다는 것이죠. 음이 강한 환경에서는 병화를 쓸 것이요, 차선책으로. 양이 강한 환경에서는 개수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월에는 개병무를 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지지가 수국을 이루고 있을 때는, 그때는 무토를 써서 무토를 취하여 보좌한다는 것이죠. 이 진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자진 수국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즉 음이 강한 환경에서는 병이나 무를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냥 양이 강한 환경에서는 개수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월에 가서 공통보감에서는 월령이 병화의 록이 되니 개수를 전용한다. 그리고 그것은 조우가 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통 여름과 겨울은 우선적으로 따지는 것이 조후라는 것이죠. 자, 조후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조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덥고, 덥다, 춥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조후를 무조건 팔 때는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 조후 용신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이유는 덥다, 춥다라는 개념도 뭡니까? 더우는 양이 강하다는 뜻이고, 춥다는 것은 음이 강하다라는 뜻이죠. 즉,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을 찾게 되고, 굉장히 더울 때는 시원한 것을 찾게 되는 이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큰 대전제인 음양의 전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4월에는 개수라고 되어 있죠. 개수를 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4월에서도 음양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병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덥다, 춥다의 조건으로 본다면 그렇게 바뀌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월에는 이 공통보감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보통 상반월은 개수를 전용하고 하반월은 병개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5월에 기본적으로 양이 강할 때는 개수를 전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신자가 있어서, 자, 5월이라고 봅시다. 5월인데 기본적으로 원숭이 신자가 있고, 지지에 유자가 있다고, 시에 유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서 진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인묘를 시키는 글자가 되기 때문이죠. 유금을. 자, 그런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양이 강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양강이라는 환경에서, 자, 그 양의 계절에 반대되는 계절의 글자가 연에 있는데, 이 지지신금을 첨가해 두면 경금이 된다는 것이죠. 경금은 오에서 목욕지가 되죠. 목욕이라는 것은 장생, 목욕, 관대, 걸로까지는 어떻게 그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는 구간이 되죠. 자, 그리고 이때는 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가 음의 시가 되니 어떻게 됩니까? 양이 강한 계절에 태어났어도 기본적으로 음이 강한 팔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는 어떤 글자를 쓰게 되느냐? 이 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을을 먼저 써보고, 그리고 병의 글자를 써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월은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개병을 쓴다라고 하고, 또 보통
이 윤토가 목을 자양하니 개수를 쓰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또 주중에 금수가 많으면 먼저 병화를 쓴다. 즉 금수가 많다는 것은 음이 강해질 환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는 무엇을 쓴다? 병화를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월 을목은 임계를 쓰는데 무기토가 잠난하는 것을 절대 꺼린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 뜻을 모든 걸 다 이해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이 강한 환경에서는 양의 글자인 병을 쓸 것이요, 양이 강한 환경에서는 음의 글자인 개수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도 무엇? 즉 먼저 을목을 써보고 을목의 훼손이 되어서 다음 글자로 직업이 전변할 때 이러한 글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양이강에서 을을 쓴다고 했을 때 을을 쓰고, 그리고 시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봅시다. 자, 이 5월이든 미월이든 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을을 대운에서 실제적으로 경과 신이 대운에서 신대운을 지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경에서 을과 합을 하게 되겠죠. 즉 회손 글자는 합에 의해서 합탐망하의 기운이 조성을 합니다. 보통 이럴 때 신생, 세일, 가담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출발 또는 결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 한 번의 훼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지켜냅니다. 이겨내려고 하는 습성이 좀 더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운인 신대운이 을을 쳐버리게 되면 충에 의해서 이걸 날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보통 신대운 중반부 지나서 보통 3년에서 5년 차쯤 되면 그때는 을목이 이제 그 세력을 다해서 쓰기 힘들어지니 그 다음의 글자인 양이 강하니 음의 글자인 개수의 직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외에 정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바뀌게 되는, 또는 형살의 기운을 쓰는데 을의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개수를 전용으로 쓰는 형살의 기운을 쓰는 직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다음 글자의 차선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을 신월에 왔습니다. 신월이라는 것은 병계기를 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월은 경금이 사령하니 병화를 취하여 제지하고, 즉 음이 강한 환경이 될 확률이 높으니 양의 글자를 우선 써본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혹 개수로 금기를 화하고 병화를 개수를 쓸 경우에는 눈할 것 없이 모두 기토를 보좌로 삼는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이 음이 강한 환경이니까 기본적으로 병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을을 쓴 다음에 병을 써볼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유술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오화죠. 오가 마로자가 있을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는 신월에는 마로자고 유월에는 오자도 될 수 있고 용진자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양의 글자들이 있을 때 음양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음이 강해졌을 때는 양의 글자인 병을 쓰게 되고, 이제 음이 강한 환경에서는 양의 글자를 쓰게 되고, 음이 이제 그것이 바뀌어서 이제 양이 강한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쉽게 말해서 음의 글자인 개수를 쓰게 된다라는 논리죠. 자, 그리고 6월도 마찬가지로 개병정을 쓰는데 보통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니까 음이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계절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상반으로는 개수를 먼저 쓰고 병화를 뒤에 쓰고, 하반으로는 병화를 먼저 쓰고 개수를 뒤에 쓰며, 개수가 없으면 임수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양강과 음강의 환경에서라는 것이죠. 양강의 환경에서는 양이 강하니 개수를 먼저 쓴다라고 하는데, 개수가 없다면 무엇을 쓰겠습니까? 차선책으로 어떤 글자? 임수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음강일 때는 병화를 쓰게 되겠죠. 병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이라는 글자라도 실제로는 따뜻한 기운을 쫓아가니 쓸 수 있다라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럴에서는 계신을 쓴다. 뭔가 음양의 강약에 의해서 뭔가 양의 글자가 빠졌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때 금을 발수원으로 하고 간목을 보면 등락개갑이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도 병이라는 글자, 사라는 글자가 저는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자, 수롤에 음이 강하더라도 음이 강해서 쓸 경우에 보통 병이나 사가 있을 경우 이제 을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런 글자 음양의 강약에 따라 써보고 그리고 나서 차선책으로 이제 양이 강해지는 글자가 되겠죠. 술월이라 하더라도 합에 의해서 오라는 글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미라는 글자가 있다고 봅시다. 자, 이랬을 경우에 가을이라 하더라도 즉 오술 합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화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를 보니 미토가 있으니 단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미가 인묘가 되니까 그죠. 자, 이를 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음이 강한 환경에 태어나도 이 오가 합에 의해서 술이 화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가 양의 글자가 되니 자, 이럴 때는 가을에 태어나더라도 양이 강한 팔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무엇을 쓴다? 음의 글자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는 개수를 쓰게 되고 만약 개수가 없다면 무엇을 쓰겠냐는 것이죠. 임수라도 쓰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월에는 병과 물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해월에도 실제로는 음이 강한 환경이라 해도 실제로는 개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양이 강해질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해월에는 병물을 쓴다고 했고 을목이 양을 향하니 오로지 병화를 취하고 수가 많으면 무토로서 보좌를 삼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토로서 보좌를 삼는 해월이라도 자, 기본적으로 해는 우리가 초겨울이죠. 겨울은 기본적으로 음이 강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묘라는 글자가 있다든지 또는 범인자라는 글자가 팔자내에 있다면 해는 해묘 합에 의해서 양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되고 또 이는 천간으로 들면 간목이 되니 간목은 해에서 장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자, 그럴 때 일에 있다면 시의 글자가 중요할 것이고 시에 있다면 일의 글자가 중요할 것이고 연에 있다면 시의 글자가 중요하다고 음양의 강약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양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생겼을 때는 무엇을 쓰겠냐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이런 개수나 임수도 실제로는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월인 경우에는 엄동설한이죠.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병을 쓴다라고 합니다. 자, 한목이 양을 향하니 오로지 병화를 쓴다. 개수는 꺼린다. 단 이 조건이라는 것은 자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우상, 추운이 따뜻한 것을 무조건 쓴다라는 것도 음양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음이 강하니 양의 글자, 즉 이 을목이 살려고 하니 무엇을 쓰겠냐는 것이죠. 한겨울에서는 태양의 따뜻한 빛이 비춰줘야 실제로는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는 이것이 아니라면 비닐하우스를 생각하셔도 되죠. 자, 그때는 무엇? 정이라는 글자가 있어주면 살기가 좋겠죠. 단 이 정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목은 고사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쥐자자가 있더라도 범인자가 있다면 또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음양의 강약이 달라지니 그때는 진짜 춥지만 어쩔 수 없이 개수를 쓸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임수를 쓸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실제로는 격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성은 있다는 것이죠. 원래 가장 좋은 것은 양이 강할 때는 음의 글자를 소용하는 것이고 음이 강할 때는 양의 글자를 소용을 해야 실제로는 그 등급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월 같은 경우에는 병을 쓴다고 되어 있죠. 자, 한국의 봄이 돌아오니 오로지 병화를 쓴다. 즉 축월 다음은 잉월이 돌아오니 병화를 써서 길러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실제로는 음양의 강약을 따져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축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범인자가 있다면 음양의 강약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되니 양이 강할 때는 음의 글자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되고 좋아서 쓴다는 건 아니죠. 이때는. 자, 그럴 때 음이 강하면 기본적으로 양의 글자를 좋아서 쫓아가서 쓴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실제로는 좋아한다, 잘한다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공통보관심에서 본 을의 유용한 글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팔자에서 을과 묘의 해석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을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을과 묘라는 것을 나의 무교의 글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을은 천간에 드러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폼이 나고 남들이 알아봐 준다, 예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묘라는 것은 지지에 있죠. 지지는 실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그 직무를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쪽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폼이 좀 을에 비해서는 적게 난다는 것입니다. 폼이 덜 난다. 자, 그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가지고 해석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묘라는 것은 뭡니까? 묘월이라는 것은 이제 중춘이죠, 중춘. 자, 그리고 그 지장간에는 갑과 을이라는 그 지장간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 경칩과 춘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 첫 번째 계절이 보통 이 상징할 때 계절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은 보통 만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더 자라난다는 것이죠. 갑에서 뾰족이 즉 인에서 뾰족이 솟아올랐다면 더 자라서 이렇게 펼쳐지는 모양이 묘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을의 모양도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계절에 의해서는 더 자라는 모양이 되므로 보통 건설이나 건축 이런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극합니까? 재물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토로 삼는다라는 그러한 개념도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상징하는 시간. 시간상. 자, 이때는 아침이죠. 아침.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보통 이불도 개고 청소하고 이제 밥 먹고 그죠? 씻고 씻고 벗고 그 다음에 옷을 또 갈아입는 그런 출근 준비의 시간, 출근. 자,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그죠?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씻기고 그죠? 옷을 입히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또 학교 가서 보통 할 일들이 뭐겠습니까? 애들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또 남자는 일터로 떠나보내고 그죠? 그리고 떠난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 이불 개고 정리정돈을 하게 되겠죠. 또 집도 이제 청소를 하고 또 집도 꾸미고 그 다음에 뭐 옛날과 요즘은 거의 그냥 옷을 의복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그냥 버리지만 옛날에는 다 꽤 실로 꼬매서 또 입기도 했죠. 자, 그런 것들을 만드는 시간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우선적으로 밥을 먹인다는 것에서 무슨 키워드는 식품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다는 거죠. 식품. 그리고 조리, 요식 이런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꾸미고 단장하게 되겠죠. 그것은 뭡니까? 미용이라는 분야가 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는 옷을 수선하는 동작이 뭡니까? 의류, 패션, 디자인.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옛날에는 많이 썼었는데 재봉틀이라는 의미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꾸미는 동작으로 인해서 장식이나 공예품.
이런 곳과도 뜻이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게 되므로 보통 교육이죠. 교육.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을이라는 것이 무엇을 약초나 쌀이라고 했죠. 쌀은 어디 식품 조리 요식에 들어가게 되고, 약초라는 건 뭐냐면 의료라는 거죠. 의료. 자, 이때는 의료라는 것은 양이, 한이 실제로는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묘라는 것은 새싹이죠. 즉 어린 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도 된다는 거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을과 묘에 관해서 보통 해석의 키워드로 들어가는 글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이 되죠. 목. 그죠? 즉 나무에 관련되어진 것이죠. 나무.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옷과 섬유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뭔가 이 목이라는 건 보통 옛날에는 나무로서 창틀을 많이 지었습니다. 창호. 자, 이런 것들과도 실제로는 키워드가 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목에서 묘목이 되죠. 묘목 또는 화초. 자, 그리고 나물이나 채소류도 된다는 거죠. 나물, 채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을로서 장사를 한다면 어떤 것을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캔 장사를 하겠습니까? 뭐 육류를 장사를 하겠습니까? 나무나 채소를 장사를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것입니다. 종목을 지정할 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보통 을을 상징하는 물성으로 본다면 보통 종이라든지 지팡이 또는 손잡이, 그리고 우체국 모양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우체국에도 많이 근무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곡직, 즉 곡직의 성질을 띤 곡직의 성질을 가진 물건이나 즉 곡직의 성질을 가진 물건을 뜻하므로 보통 종이류 또는 안경, 자, 그리고 보통 전선, 낚싯대, 자, 이런 것과도 많이 연관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좀 더 자세한 상황들은 제 지지론 편에 보면 쭉 묘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합이라든지 뭐 시간에 따라서 어디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것은 참조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팔자에서 을과 묘가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통 묘가 있으면 출근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일할 곳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토끼띠를 굉장히 좋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도 실제로 보면 시간에 의한 자의에 의해서 해석이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쪽에서 뭔가 연관이 많이 지어져 있는 것이 실제로 보면은 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가 있다면은 을개 형살에 의해서 형벌에 관련된 직업 특성을 또 가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합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충이라든지 이런 신살들을 실제로는 활용을 해서 팔자 해석을, 직업을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을만을 봤을 때는 이러한 특성들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참조하시어 을이나 묘에 관해서 한번 학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팔자에서 을과 묘에 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이 아니죠. 을과 묘의 해석 키워드 및 회송 글자가 어떤 글자가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을과 묘의 해석은 을은 천간에 드러난 것이므로 폼이 난다는 것이죠. 묘라는 것은 지지에 있음으로 인해서 폼이 적게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을과 묘의 해석 키워드는 건축이나 건설, 그리고 을이라는 것이 약초와 또 식품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식품, 조리, 요식, 그리고 꾸미는 것에 의해서 이미용, 그리고 섬유나 의류, 패션 디자인, 재봉틀, 공예품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 의료로도 그대로 들어간다고 했죠. 자, 약초에 의해서 의료가 들어가는 것이죠. 교육은 뭡니까? 말로 먹고 사니까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 뭡니까? 막 떠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린 것이 되므로 어린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 즉 필기류라든지 도화지라든지 문규류를 다루는 그러한 특징들도 많습니다. 또 토끼라는 것은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집이 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잘한다는 것이죠. 또는 설계, 기획, 계획으로 보는데 또 인도 그런 것이 특징적으로 드러나 있죠. 인은 실제적으로 자축인, 이제 깜깜한 데서 생각으로 많이 하는 것이고, 이 묘라는 것은 실행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식과 인테리어가 되겠죠. 자, 인에서 보통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묘에서는 실제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행위적인 동작으로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밝히는 조명, 그리고 앞에서는 안경이라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죠? 전선, 이런 식으로 곡직도 그대로 곡직의 성질도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을의 회소는 그러면 어떤 글자가 있겠냐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합에 의해서 경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실제는 합에 의해서 훼손됨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을과 경이 합을 하게 되면 금이 생성이 되게 되겠죠. 자, 금은 음의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의 경우에서는 을을 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양이 강해도 을을 쓰고 음이 강해도 을을 씁니다. 자, 음이 강해서 을을 쓸 경우에 경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의 기운으로 조성이 되니 그 결과물이 나에게 크게 이롭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해서 을을 그대로 쓴다 했을 때 음의 결과물이 생기니 앞에 이 음이 강해서 이 양의 글자를 을을 쓰는 경우보다는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합에 의해서, 합이라는 것은 망실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훼손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생, 세일가담, 뭔가 새로이 식구를 늘리는 동작,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또는 실제로 남녀의 경우에 결혼을 안 한 처녀 총각 같은 경우에는 결혼사로도 이루어지지만 보통 결혼한 이후에서는 실제로 바람기로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합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물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뜻도 아니며 그냥 그 글자의 내 글자의 훼손됨이 발생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글자인 신금이 오면 어떻게 되면 충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육진상 평관이라는 것이죠. 호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충이라는 것은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평관이라는 것은 명고이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적은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내가 뭔가 명성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으나 실제 이
이윤적으로는 그 결과물이 박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의 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관 호랑이가 떴으니 스트레스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교통사고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운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개수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개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실제로 그냥 편인의 별입니다. 육진상. 근데도 어떻게 보면 천간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형의 기운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을은 지지로 내리면 묘가 되고 개수는 지지로 내리면 자수가 됩니다. 자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의 기운이 되므로 형이라는 것은 형벌, 수술, 가공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겠죠. 자, 형벌이라는 것은 송사, 시비, 구설, 잡음 이런 것들이 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술은 어떻게 되면 건강 불안에 의해서 병원 갈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가공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내 것을 일부 내어주고 그 결과물을 취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100%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해서 그 결과물의 목적을 이룬다는 뜻도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이 개수가 오면 실제적으로 을에게서는 편인의 역할로서 건강 불안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형의 작용력이 이 을에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로서는 개술자가 왔을 때 을이 개술자에서 뭐가 됩니까? 인묘의 기운이 되죠. 자, 인묘란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유형의 환경에서 무형의 환경으로 이렇게 일대 큰 전환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묘의 구간에 왔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제 관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건강이죠. 건강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보통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건강 불안에 따른 보통 항마가 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진급 케이스에서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경영의 지지부진함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인묘의 글자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대운에 왔을 때 더더욱이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묘의 훼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술대운 다음에 개대운이 온다. 자, 이랬을 때 제가 보는 방식은 천간과 지지를 구분해서 보는데 보통 천간 5년, 지지 5년을 끊어서 봅니다. 보통 술대운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버텨나가다가 그 다음에 개대운이 오니 그 다음에 을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글자로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병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다면 내 팔자에서 을과 병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자, 요 운에서 을을 이제 개운의 마지막 3년에서 5년 차 때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의 직업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대운의 관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묘의 훼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묘의 훼손은 보통 합에 의해서 해라가 온다든지 또는 미가 올 때, 즉 삼합이죠. 삼합이라는 사회적 목적성의 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뭔가 세일을 가담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보통 지지는 5년이죠. 자, 이럴 때 보통 내 직업의 변환성이 여러 개의 글자가 있을 경우 자, 이럴 때 보통 1년 차에 2년 차에 시작을 하고 4, 5년 차에 보통 망실의 기운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자, 그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거죠. 어쨌든 해가 오거나 미가 왔을 때도 묘라는 글자가 훼손을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규자가 왔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보면 충이죠. 충. 충에 의해서 훼손도 되고 또 평관 7살에 의한 해석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천간보다 지지에 왔을 때가 더 위험할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것을 잘 관찰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 자자가 왔을 때 무엇이 되겠습니까? 형의 글자가 되겠죠. 그리고 개술자가 왔을 때 자, 이때는 뭡니까? 인묘에 의해서
불안 동료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을과 묘의 훼손이지만 사주팔자라는 것은 8개의 글자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이러한 글자가 다른 글자에 배속이 되어 있을 때 다른 운에서 다른 글자가 이러한 글자를 충돌질 하였을 때, 즉 합이나 충이나 형이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또 사주팔자의 해석은 달라지게 됩니다. 무조건 딱 이 글자만 와서 을의 훼손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원국의 다른 글자의 영향성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을개라는 형살의 기운을 내가 사주팔자에서 형벌에 관련된 직업군으로서 유능하게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 무라는 글자가 왔을 때 무게가 합을 하게 되겠죠. 내가 그냥 평범히 팔자에 가지고 있을 때, 즉 이것이 어느 정도 이 작용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을 때는 형벌에 관련된 직업성을 잘 쓰겠지만 이 무가 와서 개수를 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개수의 글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세력이 더 크게 됨으로 인해서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나에게 형에 관련된 그러한 상황들이 동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세월이 조금 더 지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합은 뭡니까? 딱 끄달려 나간다라는 것이죠. 끄달려 나가니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내가 원래 을개라는 두 글자가 있어야 직업군을 형성을 하는데 개수가 빠지면 그냥 을이라는 직업군으로 밖에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직업의 훼손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내 팔자에서 글자의 배열에 따라서 실제로는 사주팔자 해석이 달라지게 되므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을이라는 것은 이러한 글자가 왔을 때 훼손됨이 심하다라고 보시고, 자,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글자가 사주 배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을과 묘의 해석 키워드 및 회송 글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